5월 교육청 해설 전 문항 다 돼 있는 거 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이상하다. 혜원아, 혹시 너 내 수업 끝나면 프린트 갖다 버려? 그럼 왜 매번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사유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사라질 일이 뭐가 있어? 그거 들고 집에 가 혹시? 프린트 없는 사람 있어? 나 넘어간다? 잠깐만, 킹깐만. 너 왜 여기 있지? 너 1, 2교시에 뭐 했어? 너 1, 2교시에 뭐 했어? 너 수투 들었어? 너 수투 반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반의 친구들이었어? 아니었을 것 같은데. 1, 2, 3, 4교시 위치가 바뀌었어. A3 수업은 1, 2교시에 끝났어, 영어. 너 수투반 수업 잘못 들어갔어. 진도가 이상하지 않았어, 너? 진도도 똑같았나? 아, 너 있냐? 너 있지 않나? 있지, 그럼 프린트. 내가 영상 보내줄 테니까 영상 뭐 알겠지? 챙겨서 가도 돼. 웃기네. 너 수트도 다시 확인해, 쓰면 돼? 알지? 너 내가 촬영해서 다박제 됐다, 너 이제. 웃겨. 요거 프린트 준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좀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교육청은 제가 모든 문항 해설을 해놓은 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공개로. 그래서 그냥 아무나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제 채널이 뭔지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하셔서 아무 제 영상 링크 하나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그 링크 이름 타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제일 처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셈. 그래서 그걸로 해설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의 달력을 한번 봅시다. 오늘의 달력, 오늘 4월이야. 오늘의 달력, 오늘 식품 안전의 날이래요. 정말 좋은 날이죠. 그래서 식품 안전의 날이고 21일이죠. 21일은 요날 덮어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해강을 할 거임. 왜냐면은 비포라는 불쌍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연달아 저랑 수업을 2주를 못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날도 안 해버리면은 그냥 해강을 못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날은 5월 덮프 해강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덮프 끝나면 시험지 오답 정리 개빠르게 하셔야겠죠? 당일에 무조건 하세요, 영어. 당일에 하신 다음에 21일에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프 해강한 거랑 오늘 내가 미션 주는 과제랑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일에는 수업을 나갈 것인데 제가 A3랑 B4에서는 듣기까지 해가지고 풀버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풀버전 모의고사를 볼 거라 가지고 혹시 풀버전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하필 뭐 그 해당하는 시간에 수업이 비어있다 하시면 난입해서 들어오셔서 듣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없으면 뭐 알아서들 하셈. 그래서 예체능 영어 시간에는 풀버전 모의고사를 봐버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수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A3 듣는 놈들은 영어 시험을 2번 봐야 돼. 그래서 개에 발아서 이 시간에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대신에 이 시간에는 뭘 할 것 같느냐, 오늘까지 해가지고 대입 파악 다 끝내놓고 요 주간에는 순삽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랑 시간제서 대입 파악이랑 요구간들 짧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시간 관리해서 푸는 거, 요런 것들 좀 연습시키고 들여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6월 4일에는 당연히 저거죠, 평가원이죠.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날까지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그대로 수업 이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린트 보겠습니다. 대입학 최고 오답률이라고 돼 있는 녀석이고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거든요.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2023부터 2025까지의 3개년은 6평 이후에 하고 싶어서 아까워서 남겨놨어.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미리 먹으면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뒤에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랑 모든 문제를 푸는 건 좀 재미가 없고 열받는 문제들 위주로 푸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5번부터 해가지고 야금야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5번 한번 볼까요? 페이지 쪽수가 없다. 미안요. 5번 숫자로, 번호 숫자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뭐야? 오답률 56%.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에 오답률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수학 같은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오답률 1위 먹으려면 정답률 한 30% 나온다? 그럼 오답률 1위야 무조건. 정답률 30% 나오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주제, 제목 이런 류들은 보통 정답률 60%에서 70%입니다. 근데 오답률이 56%다. 그럼 정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다는 거야? 44%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럼 미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70% 나올 거를 44%밖에 안 나왔다. 거의 반타작을 낸 이 자식은 뭐가 문제였냐? 요거를 본다는 느낌으로 문제에 까탈스럽게 난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녀석이 뭔지를 알고 가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첫 줄부터 보시죠. 이제는 나랑 내 수업을 진짜 활용할 준비가 된 짜식이면 뭐가 되셔야 되느냐? 첫 줄에서 소재가 이미 표시가 돼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첫 줄에 소재가 이미 표시됐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어디 가야겠어? pet owner. 근데 얘만 고르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왜냐? 소유주 인간이잖아. 그럼 인간은 고를 수가 없다. 그럼 인간 말고 몇 가지를 더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자식을 골라줘야 될까? 이 문장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문장이 여기를 5월을 중심으로 병렬 구조가 이루어져서 tire, become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이에요. tire 이라는 단어가 조금 신박하죠? tired, be tired of 이런 표현으로 원래는 쓰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tire of 라는 말로 온 겁니다. 피곤한 거야, 지치는 거야,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 주인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자신의 동물에 피곤해졌어. 동물을 기르는데 지친 거야. 그죠? 너무 많은 동물들이나 혹은 다양한 동물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압도돼버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글에 소재를 밝혀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요런 데다가 밝혀줬을 것 같아요. 동물에 질렸어. 또는 동물에 압도됐어. 같은 말인 거지. 프린트를 찾아오셨군요. 그래서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 첫 번째, 소재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애완동물 좋아. 애완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 우리 잘 살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 사고방식을 반박하는 글이 나와버리면 일단 뇌에 스쳐놓. 이렇게 돼. 그래서 글 내용이 잘 안 읽히거든요. 이런 요소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반려동물이라고 써야 돼. 반려동물 기르기가 뒤지게 힘들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입장이 낯설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로 가줘야 돼? 마지막 줄로 야호 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로 갔는데 글의 내용에서 갑자기 in these cases 하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실 때 이런 식의 지시 대명사를 보시면 꼭 마지막 문장만 읽지 마시고 이 자식이 가리키는 녀석이 뭔지까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얘까지 다 하나로 쳐줘야 돼. 그럼 이 these가 가리키는 녀석이 뭘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hese라고 봤어요. 왜냐? 몇몇 동물은 이래요. 다른 동물은 이래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에로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존한 반려동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죠? 반려동물의 주인이 반려동물 기르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줄의 내용을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해? 얘네들이 생존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임. 그럼 얘네 죽을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주인이 죽이려고 했나? 생존 반려동물이 뭐가 된대? Invasive species and the environment suffers 하고 돼 있어요. 저기서 저 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롤 좀 좋아하시는 친구들 있습니까? 롤 좋아하시는 친구들 있으시면 블리츠 크랭크 선픽 박은 다음에 게임 시작하자마자 인베 가자고 남의 정글로 뛰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인베 가는 게 여기서 뭐예요? 인베이드입니다. 인베이드. 침략하다, 침입하다입니다. 그래서 invasive species가 뭐냐면 침입
침입종입니다. 이 단어 무조건 외우세요. 왜냐면 너무 자주 출제되는 영어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침입종, 이 단어를 어떤 단어와 동의어로 쓰냐면 외래종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 뭔데? 에일리언. 에일리언 외계인만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존재, 외국인 혹은 외래종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침입종, 외래종과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 그 자리에 영원히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 그치? 그런 토박이들은 영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토착종이라고 한국어로는 하고요. 네이티브입니다. 아, 저 녀석 영어 아주 네이티브처럼 하는데 그 네이티브가 토착에 그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녀석이야.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 정말 어떤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나오든 나쁜 녀석인 경우가 있어. 어떤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나오든 좋은 녀석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경우가 딱 그 사례입니다. 침입종, 외래종 나와서 이 영어 출제된, 영어가 수능에서 나온 역사 이래로 침입종, 외래종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쓰인 적 단 한 번도 없어. 다 환경 개파괴야. 그럼 토착종은 뭐겠어? 좋은 역할 하겠지, 그치? 이런 건 알아두면 좋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기출문제에 따르면 생존 반려동물이 뭐가 됐다, 생존한 반려동물이 침입종이 된다라고 하자마자 이 생태계를 파괴하러 온 나쁜 놈이 되는구나 까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the environment suffers, 환경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뭐 황소개구리 알아 너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알아요? 뉴트리아? 빅빅쥐 이빨 이렇게 생긴 거, 그죠? 그런 애들이 이제 invasive species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인지는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알겠는데 좀 당황스럽죠? 첫 줄에서는 반려동물 기르기 빡세다. 마지막 줄에서는 갑자기 생존 반려동물이 나와가지고 침입종이 돼서 야 꺼져 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 다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뒤지거나 살아남아가지고 새끼도 성공적으로 낳는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 중간 읽으면서 이 내용의 빌드업을 짤 중요 문장 찾아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전체적으로는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요. 이런 표현들은 알아가면 진짜 지문 10개, 100개 외운 것 같은 효과가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rather than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instead of도 가능합니다. instead of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문장의 뒤에 명사를 A로 주었어. 그러면 요 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주어와 동사가 나올 텐데 A 대신에 주어 동사했다. A 라기보다는 주어 동사했다. 이런 맥락으로 오기 때문에 A와 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반의 관계예요. 얘네 두 개가 반의 관계입니다. 치킨 대신에 피자를 먹었다. 수학 공부를 하기보다는 영어 공부를 했다.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추가되느냐? 치킨 대신에 피자를 먹었다. 그럼 나 치킨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은 거라는 거 알겠지, 그치? instead of rather than 나오잖아? 얘를 부정까지 표현해줘. not이나 no나 never를 안 쓰고 부정 표현 쓰는 겁니다, 이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함. 얘들아 말했다. 제발요. 제발 외워주셈.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기보다는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럼 이제 수학 공부 안 한 거잖아. 그치?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녀석들을 보시면 대조 관계를 통해서 얘를 안 하고 보다 중요한 건 뭐야? 얘를 했다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하기 위해?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야, 얘들아. 얘도 그럼 어디를 강조해야 돼?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인 거야. 여기가 중요한 것이야. 얘 또 화질 깨진다. 잠깐만요. 가끔씩 맛이 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요 문장
rather than 뒷부분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읽으시면서 대조관계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입 파악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rather than이 콤마에서 찍혀 있잖아. 그럼 콤마 부분은 에? 아직도 이러네? 일단 해볼게. 콤마 부분의 앞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임. 요 뒷부분만 읽으면 된다는 것임. 얘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owner 누구셨어? pet owner. 우리가 중요한 부분의 문장을 읽고 나면 뭐 해주기로 했어? 얘네들끼리 연결시켜주기로 했잖아. 뭐야? 애완동물 주인이 drive pets far from their home. 자신의 집에 먼 곳까지 얘네들을 운전해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돼? abandon them. 얘네들을 버려. 끝났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겨워. 그래서 버려. 그래서 생존한 애들은 이 지역의 침입종이 돼. 끝. 이거였던 거예요. 정말 나쁜 자식들. 그죠? 그래서 요 글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뭘로 잡아줄 수 있느냐. 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내용의 메인 센텐스가 무엇이다? 애완동물 버렸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존하면 침입종이 돼버려서 외래종이 돼버려서 개박살난다. 요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 중간에 있는 내용 읽을 필요 있다 없다고?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일단 소재가 낯설어. 두 번째, 중요한 문장들을 찾을 수 있는 표현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 근데 오늘 배웠죠? 이거 표현 한번 확인해 보세요. rather than. 이거 5월 교육청에도 나와.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선지 정답 고르고 가야지, 그치? 그럼 선지 정답은 뭐야? 펫 오너가 갖다 버렸더니 엿됐다. 이런 얘기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나마도 겨우겨우 헤쳐서 온 이 친구들도 4번 고르고 틀린 애들 진짜 많아. 4번 볼까요? 뭐래? 이 얘기도 나왔죠. 그쵸? 동물을 갖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이 펫 오너 첫 줄 소재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뭐가 왔어? 막는 방법.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 버리는 걸 막는 방법이라 그런 얘기 있었어? 없었잖아. 얘네들 버려져서 생존해서 동물의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나온 적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프린트 밑에다가 잠깐 필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문제만 언급됐는데 해결책 고르기 금지. 착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얘들아. 착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이거 되게 자주 하는 대입학 낚시 중에 하나거든? 이래서 정말 문제야. 애들이 국어 수학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문제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답을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영어 공부를 잘 시키는 방법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문제만 언급하고 글의 내용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해결책 뇌에서 뇌피셜로 생각해서 고르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 전형적으로 4번 그냥 낚시 노리고 만든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 낚이기까지 했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아. 이거 말고 딴 거 고르는 게 더 에바임. 이거 말고 딴 거 고르는 게 더 에바예요. 얘를 골랐으면 그래도 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정답은 3번이거든요. 보시겠습니까? 펫 오너 소재는 그대로 살려줬죠. 그쵸? 주인이 그 다음에 원치 않는 동물을 set free. 너네 태연 선생님 아십니까? 야 아무리 MZ여도 태연은 알겠지. 그지? 너네 몇 년생이지? 07? 08? 07? 08? 07? 08? 09? 09는 없지. 09는 없지. 소녀시대가 07년도 데뷔거든? 그때 저는 대학교에 있었는데요. 정말 멋진 그룹이었답니다. 아무튼 태연 선생님이 노래 중에 Set Me Free라는 노래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면 가서 들어보셈. 그래서 set me free 하면 나를 놔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set something free 하면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hould not set something free. 저 원하지 않는 동물을 놔주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얘들아 질문. 우리 지금 문장 3개 읽었어. 나머지 문장 말고 3개의 문장 읽은 3개 중에 요 unwanted의 동의어 찾아보세요. 출발. unwanted의 동의어를 찾아주십시오.
주제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거든. 우리 아까 첫 줄에서 뭐 봤어? 동물한테 질렸어. 어떤 거? tired of it,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동물한테 동물을 너무 많이 돌보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 압도당했어. overwhelmed. 이런 표현들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게 unwanted와 같은 맥락이구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끝났어. 이번엔 뭐 볼 거야? set free. 놓아주다의 동의어를 방금 봤었던 중요 문장에서 찾아주세요. 중요 문장에서 안 찾으면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주요 문장이 정답의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set free, 놓아주다.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봤던 뭐? abandon의 동의어가 되겠죠. 버리다. 버리다와 놓아주다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얘랑 얘까지 확인하시면서 연결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뒤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얘가 문제인가 본데? 뒤로 넘어가서 11번. 얘도 정답률 48%. 우리 아까 44% 봤죠, 그죠? 이 자식은 48%야. 조금 높아. 가보자, 11번. 그럼 같은 맥락으로 가봐야겠지. 얘도라. 글의 내용에 첫 줄에 소재 당연히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소재가 최소 2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찾았으면 안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 안 하셨으면 빨리 찾고 표시한 척 하세요. 보고. 표시를 하셨으면 하단에 칸 좀 남죠? 별표 치고 하나 좀 써주셈. 뭐라고 쓸 거냐면 between A and B. 가끔은, 많진 않지만 both A and B. 이런 느낌 쓰. 정말 많이 나오진 않지만 either A or B. 이런 구조 있으면 무조건 A랑 B를 다른 소재로 잡아보는 연습 좀 해보세요. 첫 줄에 이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A랑 B를 따로따로 잡고 가, 제발. 알겠지? 이거 이번 5월 교육청에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강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5월 교육청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구경만 하셈. 보시면 24번도 첫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 between A and B. 그래서 동물에 대한 관심과 식물에 대한 관심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했어야 됐던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34번 이런 애들도 relation between A and B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 사이에 구조들 판단하는 거. 36번 보시면 both A and B 얘도 둘의 구조를 나눠놔야 however 가지고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케이스야. 한 시험에서만 3번 나왔어 얘들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내가 너무 많은 걸 과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얘도 뭐랑 뭐를 따로 표시해줘야겠다. 이제 알겠지? play and absorption 하고 돼 있습니다. 요거 필기 꼭 하자 얘들아. 삐뽀반 들으셨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이번에 23번이 어려웠던 이유가 23번의 선지의 제일 첫 단어가 absurdity라는 단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여기 있는 absorption, absorb, S-O-R-B 얘랑 맨날 헷갈리게 돼. 단어가 스펠링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absurd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냐? 이상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세요? 아, 교무실인가 보다. absorb는 무슨 뜻이냐? 흡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비슷하긴 하지만 뜻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외우라고 시켰냐면 absorb는 O잖아. 하고 빨아들이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흡수하는 거임. absorb는 U잖아. 하고 불쾌해하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상한 거임. 아시겠죠? 근데 그럼 얘는 뭐야? 놀이랑 흡수야? 좀 이상하지? absorb라는 단어가 흡수하다라는 뜻에 더해서 어떤 뜻이 있느냐? 몰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 거기 빠져든 거야. 이 스토리를 내 몸에,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야. 일체화가 된 거야. 너네 에반게리온 봤냐? 에반게리온 본 사람 없겠지? LCL이 된 건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플레이랑 absorption. 그럼 얘는 애기들이니까 플레이는 놀이고 얘는 몰입인 거야. 놀이를 좀 하다가 완전히 거기에 과몰입해가지고 자기가 약간 후크 선장이 된 거죠. 그죠? 그런 요소들이라고 피터팬이 된 거죠.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와 몰입 사이를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왔다리 갔다리를 잘한다. 마치 이 두 가지 놀이와 몰입이 모두 다 똑같은 활동인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똑같은 녀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다. 놀이가 곧 과몰입이고 과몰입이 곧 놀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마지막 줄로 뛰어가봐. 그러면 그래 마지막 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줘야 되는데 이 문장 읽으려고 보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것이. 보겠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사실 어디서 끊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끊어주시면 좋거든요. 선생님 콤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필 여기서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를 좀 알아야 돼. In new ways, in new words, in ways 다 생김새가 비슷한 거 느껴지시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 병렬 구조처럼 설명을 더한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해석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이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첫 줄에 주어 봐봐라, 얘들아. 이시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These cases 이런 거 나오면 직접 문장의 지칭 대상까지 파악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시 있는 거 보자마자 얘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다시 맛이 가버리게 됐다거나 그런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것은 뭐 때문이다? 나의 자아의 비유적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시 있는데 얘의 지칭 대상 잘 못 찾겠습니다. 그럼 제일 똑똑하고 제일 단순한 방법. 이 자리 위치 어디야? 주어지. 직접 문장에도 주어 찾으면 돼. 그럼 주어 뭔데? 디스지. 그럼 선생님 이 디스는 뭘까요? 디스는 이 앞문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 이 세상에서 감정을 느끼는 행동은 뭐에서 온 거다? 내 자아를 바꿨기 때문에 온 거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줄의 해석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얘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 뭐 때문이래? 자아를 비유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래. 이 말을 읽고 첫 줄에 있었던 어떤 얘기? 과몰입했다는 얘기랑 연결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첫 줄에서 absorption 보자마자 흡수하고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뭔 소린지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 이 문장도 해석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 단어 몰입하다라고 해석 안 했어? 정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답률이 높아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단어 가지고 우리를 개 많이 괴롭힌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다 안다는 전제로 문제 풀면 너무 베스트고 너무 좋겠지만 몰랐을 때 해결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줄하고 마지막 줄에서 플레이만 가져갔다 쳐봅시다. 플레이만 가져간 거임. 애들이 노나보다. 이게 내가 얻은 정보의 끝이야? 이 전제로도 문제가 풀리는지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중간 찾아줘야겠지. 그 중간에 문장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들이 찾아봐봐.
준비됐습니까? 찾으셨어요? 최소한 벗은 찾았겠지, 그지? 근데 우리 아까 방금 날먹 힌트 한번 받았던 거 기억나? instead. 아까는 instead of라며요, 선생님. 그 자식은 전치사일 때고. instead의 중요한 점은 뭐냐? instead of랑 쓰임새가 좀 달라. 앞에서는 부정으로 한 번, 뒤에서는 긍정으로 한 번, 같은 동일한 주제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앞뒷 문장을 하나도 몰랐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어떤 구간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 i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보여드릴게요. It might be thought that 대절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알바 아니죠? They grow toward adolescence. 뭐야? 청소년기.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But this is not so. 끝났죠? 청소년기가 되면 뭐가 될 거다? 어렸을 때의 놀이를 포기할 거다. 첫 줄에서 무슨 얘기 했었는데? 여기 있는 어렸을 때의 놀이를 끝까지 연결되죠? 그죠? 첫 줄에 있었던 소재랑 연결됩니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this is not so. 그렇지가 않다. 그럼 instead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 어른 돼서도 논다. 끝났지? 정답 보러 가면 된다니까. 첫 줄 마지막 줄에서 개 고통받고 글을 3권 내버리면서 와씨 뭔 소리야. 이미 당한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는데 진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출제자가 그 문장 가지고 정답 고르란 얘기가 아님. 알겠지, 세영아? 안 된다. 거기 있는데 이제 일어났어야지. 아니면 앞에 오던지. 그런 내용의 중간 부분, 요 인스테드 뒷부분을 잠깐 봐도 마찬가지죠. 이 활동은 play거든요. 이 놀이의 기반이나 흥미가 변하는 거지. 그죠? 스포츠를 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읽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늙어서도 논다. 끝났죠? 그럼 늙어서도 논다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시면 1번부터 잠깐 볼까요? 1번은 어른 돼서도 논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놀이, 종류와 감정의 관계에 있다고 고르면 안 된다. 그죠? 3번은 어렸을 때 상상 속에 있는 등장인물을 규명하는 이유 알 바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좋은 독서 기술 있단 말 꺼져. 놀이에 대한 코멘트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5번도 맞아볼까요? 5번은 독자의 상상력 속에서 이야기의 구조가 끼치는 영향. 놀이에 대한 코멘트가 없잖아. 이런 애들은 일단 고를 수가 없어. 놀이에 대한 코멘트는 가져가줘야지. 그치? 그래서 놀이에 대한 코멘트를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1번, 4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1번 완전 개소리고 4번 그러면 뭔데? Continued engagement. 지속된 참여. 그죠? 그럼 이 지속된 참여라는 게 뭐야? 늙어서도 논다. 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Altered forms of play after childhood.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됐다라는 말을 혹시 모르실까봐 어린 시절 이후라는 말도 친절하게 써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의 변화된 형태. 그러면 여기서 놀이의 변화된 형태가 있다라는 것도 본문에 드러나야겠죠. 이거 어디 나왔어? 우리 아까 인스테드 뒤에 무슨 얘기했어? change, 변한다고 했잖아요. 얘의 동의어가 alter. 다 준다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한 범주 내에서 주는데 그 단서를 융통성 있게 어디에서 위치를 확인할 거냐, 요거 확인해주는 연습들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어요. 16번. 정답률 43%. 미친놈. 그죠? 43%면 미친놈이야. 문제의 빌드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첫 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6 끝나거든? 근데 여러분들아, 이 문장이 이렇게 길어도 뭐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찍찍이에 해당하는 자식은 그냥 완전히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다 날려버리시고 이 문장의 소재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뭐가 되는 것이야? The view of AI breakthrough.
이 글의 소재는 AI 돌파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일단 안 드려볼게요. 얘까지만 가져간다고 쳐봅시다. 모른다고 치고 넘어갈게.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미리 알려주면 노잼일 것 같아. 마지막 줄로 뛰어가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마지막 문장에서도 첫 줄에 있었던 AI와 관련된 코멘트가 반드시 이 구간 안에서 등장을 해줘야 돼.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AI가 없다는 것임. 매우 당황스.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end에서 문장 잘라주시고. 근데 이 글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해? 아이디어가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has to wait, 기다려야 해. have to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마지막 줄에서는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향상, 개선에 실패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For another idea. 다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 글의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헤매고 나서 글의 중간 파트를 보시면서 이 맥락을 이어줄 만한 문장이 무엇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간의 표현 중에서 이거를 딱 눈에 띄게 설명할 만한 문장이 없었다는 게 얘의 하드 카운터 문제였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닌데 하나 표현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없으면 하라는 거야. 너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이 아이디어에 대한 코멘트를 얻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너무 뜬금없잖아요. 우리 AI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 뭔데?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확인해주면 좋아. 그러면 이 문장의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기도 아이디어, 여기도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디어에 있는 문장 여기 읽고 풀었거든요. 그럼 이 문장에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잠깐 볼래? 어떤 시간에는 go unnoticed,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눈에 안 띄어. 그리고 나서 may only later be understood, 나중에 이해가 돼. 그래서 글에 중간 문장에 있는 요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눈치를 못 채기도 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나중에야 이해가 돼. 그럼 이 얘기를 마지막 줄에 있었던 어떤 얘기랑 기다려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들은 눈치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좀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켜야 된다. 장만 마냥, 그죠? 고추장, 된장 숙성시키는 것 마냥 기다려야 된다. 요거까지 오고 나서 글의 정답을 고르러 가줘야 되는 것임. 그러면 이 글에서 잡아줘야 되는 건 뭐야? 여기 보니까 온통 다 AI야. 그럼 이 아이디어가 뭐와 관련된 내용이랑 확률이 높으니까 요 AI랑 관련된 확률이 높겠죠. AI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기다려줘야 된다. 나중에야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줘야 된다. 1번. not an instant. 이게 뭔데? 인스턴트가 즉각적인 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바로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즉각적 성공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존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존중하며 버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마지막 줄에 있었던 여기는 has to wait와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문장에서 봤었던 later, 나중에야 이해돼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 판단해주는 게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 빡치죠? 근데 난이도가 높건 낮건 문제풀이 방식은 완전 똑같다는 거 알겠어? 결국 세 문장 안에서 해결이 돼. 이 문장 말고 플러스 알파를 읽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이 뭐냐. 어떻게든 글의 내용의 중간에 있는 문장이 첫 줄이랑 연결이 되든 막줄이랑 연결이 되든 한쪽에 대한 단서는 분명하게 준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하고 오늘 과제로 주는 프린트의 주제 제목을 먼저 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프린트 주고 좀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 박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무관한 문장 하나 하고 가자. 7번으로 돌아와 볼게. 이번 6월 평가원에 제가 모든 친구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번 6월 평가원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제발 새로운 시도하지 마. 갑자기 나 이번에 듣기 하면서 43, 44, 45 풀어봐야지 미친 사람. 그런 것 좀 하지 마 제발. 듣기 할 때 독해하는 거 얘들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환상이야 환상. 내가 왠지 많이 풀어놓은 것 같다는 환상임. 저는 모의고사 시간 안에 빈칸에 4문제 못 푸는데 어떡하죠? 그거 듣기로 해결이 안 돼 얘들아. 빈칸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안 풀릴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하면서 푼다고 얘기하는 문제들 뭐야? 18번에서 20번, 25번에서 28번 약간 요 정도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이상 푸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듣기랑 병행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풀 필요가 전혀 없거든. 한 문장만 띡 보자마자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걸 골라야 돼, 혜원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들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몇 문제야? 7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이 7문제 시험 시간에 보잖아? 한 문제에 30초면 풀어. 맞잖아. 그러면 7문제 곱하기 30초면 몇 분이야? 3분 30초야. 3분 30초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 한 문제 더 풀면 다행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진짜 빈칸 한 문제 차이로 문제를 더 푸냐 못 푸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 찬성. 근데 대부분 안 그럴걸? 이미 빈칸 4문제 2번으로 다 찍었을걸 이번 5월에서. 빈칸 문제를 푸는데 듣기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듣기 때 독해를 병행하는 걸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제발 차라리 듣기에 미스를 줄여. 선생님 저는 듣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집중이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발 11번, 12번에 영어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 읽어. 알겠지?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 6월 평가원에 뭐 해? 절대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말 것. 알겠지? 새로운 거 시도하려면 덧프해서 해야 돼. 덧프해서 해놓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6평의 빌드업을 마저 짜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거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반드시 풀어서 맞춰야 될 문제의 순서랑 시간을 미리 넉넉하게 정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프린트로 나눠준 요 대입학 유형들은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속에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제풀이법들 다시 검토하시고 시험 현장에서 볼 수 있는지 보시고요. 자, 7번 다시 보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관한 문장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기까지 읽고 소재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번에 35번 거의 대부분 틀렸을걸?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 5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35번에서 무관한 문장에서 통수를 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요소들을 체크를 한번 잘 해보시면서 글 끝까지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직전에 요 3문장 읽고 소재 2개 이상 밝히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졸린 애 시킬게. 지금 뭐하고 있게? 뭐하고 있게? 말해봐. 뭐하고 있냐고. 대입학 맞는데 7번 첫 줄에 소재 찾으라고 빨리 2개 이상. 7번에 1번 직전까지 소재 2개 찾아봐 빨리. 찾았다요? 찾았다? 이 문장 콤마에서 문장 2개로 끊어놓죠. 근데 여기 보면 while 있는 거 보여? while 나오면 무슨 뜻인데? 반면에
그러면 콤마 중심으로 앞뒤의 내용이 반대일 거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대립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첫 도입부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나 이거 B법안에서는 했었던 거다요. 사람들이 뭐뭐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뭐뭐라고 말한다. 그러면 요 대절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보편적 통념이 나온다 이죠. 글 쓰는 이 통념의 찬성에 반대해. 지존 반대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거 진짜 싫어해. 그거 아니거든?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글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쟤도 we believe 하고 나왔을 때 이 we가 가리키는 건 보편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people 대신 쓴 거야. 그러면 저 believe 뒤에 있는 내용 읽을 필요 있겠냐 없겠냐? 없지. 얘에 반대되는 내용이 글의 주제일 텐데 근데 저 자식을 while로 줬네? 그럼 while부터 콤마까지 읽을 필요 있겠냐 없겠냐? 없다는 것이 콤마 뒷문장이 주제문일 텐데 다 줬잖아. 바로 가. 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 나는 한 번도 막 엄청나게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이 없음.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맨날 3번, 4번, 5번씩 맨날 하던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시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이. 그래서 요 녀석이 뭘로 나왔어? 야,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럼 우리 믿는 거랑 현실이랑 다르다는 거 아니야. 다 줬잖아. 그럼 현실 내용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 현실의 내용은 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기른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 어른. 아이들이 어른을 길러주는 거야. 뭘로? 부모님으로. 그지?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모님이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럼 1번 뒤에도 2번 뒤에도 3번 뒤에도 4번 뒤에도 다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아이들이 어른을 성장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런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쭉쭉쭉쭉쭉 표시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정확하게 따지자면 children이 첫 번째 소재, 부모님이 두 번째 소재. 근데 뭐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이. 영어 할 때 화살표 주의하면서 표시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화살표 표시하라고. 화살표 표시하라고. 그러면 1번 뒤에, 2번 뒤에, 3번 뒤에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 부모님이 아이들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 우리가 아이들의 랩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랩탑 뭔데? 여기다가 컴퓨터 넣는 거라서 랩탑이란 말이야. 허벅지란 말이야. 아이들의 허벅지 이렇게 기대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둥가둥가 태워주는 거죠. 그쵸? 이 말 자체가 표현이야, 표현. 비유적 표현. 아이들이 나를 기르는 거다. 그치? 아이들의 허벅지 위에 내가 앉아있다. 아동학대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으로 쓴 거란 것이. 이거 아이들의 어른을 길러주는 거다라는 비유적 표현인 것이. 근데 이제 비유적 표현 나오는 순간부터 뇌가 정지 오지, 그치? 그래서 3번에서도 우리 이 아이들이 뭘 해줘? 우리의 강력한 각성제가 돼줘. 어웨이크너. 우리를 일깨워줘. 이런 얘기하는 것이. 근데 4번 뒤에 보시면 갑자기 우리를 일깨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일깨우죠? 아이들의 마인드를 일깨운대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 알겠죠? 정답 4번 되는 겁니다. 단어 겹친다고 골라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임. 아이들이 어른을 일깨우는 각성제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싶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정답 4번 골라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만 겹치는 걸로 정답 고르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왔단 말이야. 무관한 문장. 확인 꼭 해주세요.